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 연재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92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담당 쇼고요. 네, 오랜만에 돌아온 린입니다. 와. 고마워요. 바람풍선 같은 이런 네. 세레모니. 격하게 반기고 있는 사카린입니다. 네, 홍탕을 잔뜩 먹고 잠을 푹 자서 기분이 좋은 민입니다. 오전인데 오늘은 12월 4일 일요일 오전에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린 씨 오셨습니다. 피곤하네요. 어떠십니까? 네. 우리가 몇 주를 린 씨 없이 했잖아요. 재밌었어요. 아, 그래요? 내가 없는 게 낫던데. 아니야. 아니 그 중에서 린 씨가 이거는 내가 나갔어야 된다 이런 거 없었어요, 혹시? 따지고 보면 다 나가고 싶었죠. 네, 다 나가고 싶었으나, 그러니까 좀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카린이 불쌍하다. 그렇죠. 네. 모든 회차가 여러 다른 의미로 좀 불쌍한 면이 있었어요. 각각 다른 이유로 사카린이 불쌍하다. 한 번은 너무 혼자 열일해서 불쌍하고. 그 대신 레겐드 편이 나왔습니다. 레겐드 편. 뭐? 제가 기분이 나쁠 때마다 아놀드 편을 들어요. 그러니까는 댓글에서 아놀드 편 너무 뜨겁고 나도 그다지 아놀드 형님에 대해서 아는 건 없었지만 사실은 이 편을 통해서 신지식을 또 얻고 그쵸. 내가 사실은 아놀드 편에 나갔으면 아마도 쇼씨처럼 웃음 담당을 하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 들면서도 그래도 웃음 담당을 해도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쉼새라도 넣을 수 있었는데 사카린이 불쌍하다. 결론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자 목소리 첨가를 위해서 제가 일찍 조기 등판을 잘했습니다. 예. 네. 조만간 스텔론 편 하면 그때 웃음소리 담당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로맨틱 코미디 하자니까요. 네네네. 스텔론 편. 빰빰빰. 표정 봐. 로키 편, 람보 편, 그의 편 이렇게 3부작으로 해야 돼요. 여튼 오늘은 추억의 뭐였죠? 필독도서. 필독도서와 소년소녀. 벌써 끄는 소리 들린다. 네. 도서 이러면서. 그것도 있고 독서의 계절 가을은 너무 지나갔고. 네. 하지만 정말 책은 추울 때 읽는다는 거. 추우니까 집에서 책이나 읽자. 네, 방구석에서. 네. 니들이 감히 책 얘기를 한단 말이야 하면서 그러니까요. 내리려고 하시는데요. 저희가 네. 또 그런 팟캐 아닌 거 아시잖아요. 저희 성향이. 개소리를 할 거겠죠? 네. 그러니까 책과 관련된 추억 얘기할 거기 때문에. 이동진 씨 이해해 주세요. 네. 네. 그쪽이랑은 차원이 다른. 그러니까 그쪽이 저희 너무 고차원이고. 저희는 영화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네. 이동진 씨도.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번 사과하네요. 어찌됐든 제발 내리지 마세요. 네. 끄지 말아요. 팟빵 리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컴백곰님께서 저는 정통 도시락 세대라 이번 편을 특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도 제가 외아들이라고 어머니가 도시락에 드리는 정성은 정말 대단했었죠. 전 한 번도 김치나 멸치, 깻잎, 콩자반 같은 걸 반찬으로 싸간 적이 없습니다. 우와. 기본이 동그랑땡, 스팸, 비엔나, 미니 돈가스, 사라다, 사모 어묵, 오양맛살 샌드위치였고 이 오빠 잘 사는 오빠야. 아폴로 보온 도시락통에 오뎅국까지 싸가 꽂아줬죠. 그렇게 집에서 뒷바라지 해주는데도 성적은 늘 엉망이었던 게 새삼 마음에 걸립니다. 아무튼 제 도시락 반찬 퀄리티만은 늘 전교 상위권이라 점심시간마다 젓가락만 들고 다니는 하이에나들을 피해 다니느라 무지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라고. 야, 네. 아니 나 여기서 뭘 느꼈냐. 사모 어묵과 오양맛살.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상호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사모 어묵과 그냥 이렇게 왜 보면은 어린 시절에 두부 트럭 아시죠? 네. 딸랑딸랑 하면서 두부사. 그런 거. 녹음 테이프. 근데 거기에서 꼭 두부만 취급하는 게 아니고 어묵도 같이 취급을 해요. 근데 맞아요. 그 어묵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얇은 어묵이 있잖아요. 크게 판으로 돼 있는 네. 거.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어묵 볶음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자르죠. 먹기 좋게 썰어서 이제 볶음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뭐 양파랑 이렇게 해가지고 기호에 그쵸. 맞게. 덴뿌라. 그런 이름 없는 어묵이 아닌 사모 어묵. 봉지에 사모 어묵 이렇게 써있는 이 어묵을 드셨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쩐이 있는 집안이라고. 요즘도 잠실 롯데리아 가면은 무슨 어묵 되게 비싸게 팔잖아요. 삼진 어묵 뭐 삼진 이런 어묵, 네. 고래사 어묵. 네. 그렇죠. 제가 또 어제 약간 근황 토크. 네. 제가 부산에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맞네요. 정말 부산에 갔다가 서울역에 내렸는데 내리자마자
재밌었겠네요. 네. 야 정말 아 맞다.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 그렇게 많을 줄. 여기가 서울이었지. 네. 야 서울역이 정말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열이 받으셔가지고 네. 광화문으로 가자. 그래서 서울역에서 그걸 보니 그렇지. 삘이 온 거지. 장군. 그렇지. 광화문으로 진격하라 해서 1호선이니까 바로 종각에서 종각이나 내리는. 이런 데서 내려가지고 걸어가야죠. 네. 네. 진짜 알겠습니다. 근황 토크. 예. 네. 대단하다. 네. 대단합니다. 대단. 허니슨디님께서 제가 다녔던 국민학교는 80년대에도 급식을 시행했고 5, 6학년에 오. 한정했거든요. 왜 이렇게 부자들이 많아? 뭐야 이거? 그래서 학창시절 급식 체험해본 게 딱 그 2년이었습니다. 수저통 하나 집에서 사갖고 와서 교실에서 먹었었죠. 급식소에서 밥통이건 국통이건 가져왔는데 조그만 애들이 2명씩부터 계단도 오르며 낑낑 날랐던 기억이 너무 나네요. 힘들다. 중고등학교 때 도시락 시간은 그리 썩 좋은 기억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랄까 싸운 반찬이 자기 반찬이 아닌 거예요. 하이에나들처럼 모여 반찬 열 때마다 피 파고들곤 해서 차라리 괜찮은 반찬은 안 싸우는 게 나았습니다. 사발면을 국반찬 삼아 먹는 게 제일 속 편했죠. 라고. 이게 다 하향평준화. 그렇지. 엄마한테 싸지 말라고 몇 번 당한 후로는 엄마 햄은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적당히 싸주세요. 좋은 반찬 집에서 그래서 먹을게요. 친구들 중에는 이제 반찬통을 닫고 먹는 애들도 있었죠. 근데 예. 진짜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그건 너무 지질한 지질한 그런 옛날에 우리 고모나 이렇게 아버지들이 얘기하잖아요. 햄이랑 계란 후라이 바닥에 깔아달라고. 깔았다. 그거보다 더 찌질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닫고 먹는 이렇게 거는. 닫고 먹다가 자기가 반찬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있다가 이렇게 다른 손으로 열면서 꺼내서 또 그래. 먹는 거 아니야? 그 민첩함이 정말 찌질한 민첩함이거든요. 그게. 그러려면 싸우질 말든가. 네. 알겠습니다. 제다이나이트님께서 이야 큰일 났네요. 벌써 염통이 쫄깃거려야 합니다. 민님 당신은 반드시 날 충족시켜야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날바 더현에게서 린님이 컴백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20초서는 아직이네요. You must come back, 린. You must come back, 린. 예. 컴백이라고. 지금 왔잖아요. 왔어요. 맞습니다. 패션이라 제 패션은 예나 지금이나 올 블랙 통일입니다. 올 추가 블랙. 옵션은 흰색 고양이 털과 스크래치 추가요. 고양이 키우시나 보네요. 아, 두부 피자는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구역질 유발자였습니다. 두부 위에 토마토 소스를 바르고 치즈를 얹어 피망과 햄을 얹어 오븐에 구운 음식이었는데 다량의 두부가 오븐에 들어가 만들어지는 수증기에 구워지지 않고 쪄진 두부와 치즈의 조화는 정말이지 점점점이라고. 두부를 한번 구워서 수분을 빼고 하셨어야 되는데. 아이고. 리얼 주부에. 좋은 팁 감사합니다. 그 녹음 이분 기다리고 있다고. 네. 메트로박스 기다리고 있다고. 네. 어제 네. 어저께 녹음실에 갔다 왔어요. 와. 그래서 지금 세팅을 여러분, 하고 네, 앞으로 생각을 하니까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내년 스케줄을 생각하니. 이건 뭐 어떻게 미래의 민을 믿고 저 원래 현재의 저에게는 별로 이렇게 바라지 않습니다. 미래 읽기. 미래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KSFLSLA님께서 넘넘 재밌어요. 안지 한 달 안 됐는데 정주행 끝냈어요. 매주 2회씩 업로드되면 좋겠다는 망상 중입니다. 크크크라고. 네, 매주 2회는 힘듭니다. 미니의 몸이 부서질 거예요. 네,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알겠습니다. 마치 너희들은 안 부서진다는 식으로 얘기하네. 맞아. 부서졌다 돌아왔어요. 나름 바쁜 사람들이잖아. 맞아. 우리 모두 다 바쁘잖아요. 네. 그래도 저 가장의 얼굴이 제일 미니의 얼굴이 제일 나도 이제 아니에요. 번다고. 민 씨가 살이 점점 빠지고 있어요. 예. 저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그러니까는 이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당연하죠. 상황이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민 씨가 밥도 절식을 하는 것 같은데 뭔가 지금 너무 바빠. 군것질할 시간이 없는 것 심지어 같아요. 이게 약간 그런 거예요. 제가 지금 다이어트 하는 이유가 애초에 제 직업과 관련된 무언가의 시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살을 빼고 있는 거라 이제 그런 거죠. 화이팅. 먹고 살려고. 대업무 시대를 맞이하여. 대업무 시대를 맞이하여. 대항해 시대 아니고 대업무 시대. 체력을 대비하는 자세로 이제. 야. 알겠습니다. 제시카 알바 유님께서 패션편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전 69년생이라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미즈노,
퓨마, 야, 미즈노. 아. 이때부터 빈부격차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은 세대라 책가방은 나이키나 프로스펙스 종류, 위도스는 아놀드 파마와 청바지는 조다시와 뱅뱅, 그리고 양말은 메이커가 그려진 양말을 신었죠. 고등학교 때는 이랜드와 쌍벽을 이뤘던 브랜단노를 입었고 이대 쪽에 빌리지라는 준 메이커 매장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서 친구들과 많이 갔죠. 성인이 되어 톰보이, 써니 오바렌티, 그리고 논노 패션 계열의 9to9이라는 캐주얼이 유행했어요. 청바지는 스누피와 리, 그리고 리바이스를 많이 입었습니다. 참고로 리바이스는 무릎이 많이 안 나와서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 향수는 대나무 모양의 겐조를 좋아합니다. 남자 향수지만 향이 제 취향이라 지금도 애용하고 있어요. 향이 불가리 향수 쪽과도 비슷해요. 옛날에 메이커 옷 친구에게 빌려 입거나 서로 바꿔 입으면서 롤러장 간 기억이 납니다. 간만에 혼자 희죽희죽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롤러장. 이거 딱 이미지로 바꾸면 써니예요. 아, 그러네요. 그렇지. 연령대가. 네. 아니 근데 그래도 되게 취향이 고급지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일단 제가 좋아하는 향이 있고 그 향을 지금도 씁니다. 해서 그렇지. 전 없거든요. 유호정 씨 같은 분이시네요. 제시카 알바님. 근데 이거 요정 씨. 새마을 네. 금고. 이거 듣고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불가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 1세를 풍미한 불가리 쿠러터라고 있어요. 그렇지. 남- 두 가지 쿠러터. 엄청나게 다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있어요. 우린 다 있어요. 알아요. 우린 다 알아요. 그래. 그 미즈노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도 진짜 거의 그 최고. 약간 아이템이요. 운동복 아니에요? 미즈노는 맞아요. 낚싯대 아니야? 미즈노가 여러 사람, 가지를 사람 해. 둘이 등을 대고 네, 앉아있는 그렇지. 옆모습이 마크예요. 트레이드 마크예요. 맞아요. 근데 네. 그게 그 이제 카파? 아 카파인가? 어. 미즈노 예. 미즈노는 M자구나. 예. 그 카파고. 카파는 미즈노와는 격이 다른. 다르죠. 네. 미즈노도 엄청 비싸. 미즈노가 예. 정말 기능성 옷 아니에요? 기능성?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미즈노는 다 낚싯대야. 네, 그렇죠. 그건 많아요. 아버지. 사카린 아버지. 장인어른이 직업이 2개예요. 거의 준 프로 낚시꾼이라.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님께서 나사에서 마사회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웃겨 쓰러졌네요. 크크크라고. 한국 마사회. 그러니까 마션과 각설탕. 나 진짜 마탱이가 갔어 그때. 아니 발음이 비슷하잖아. 나사 마사. 느금마 마사 이런 식으로. 뭐야? 몰라요? 느금마 마사? 알죠, 저 압니다. 알잖아요. 누군가 몰라요, 마사? 아 마사? 오케이, 우리 친구. 몰라요? 나 몰라. 베데슈에서. 슈퍼맨, 배트맨. 셀프메이드님께서 중학교 2학년 점심시간 때 늘상처럼 앞 친구가 뒤돌아서 얌얌 노말하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밥 한 숟갈만 먹을게 하면서 어디선가 숟가락이 푹 들어오더니 내 밥 한가운데 뻘건 자국을 남기고 한삽 떠오르고 있었다. 평소 밥에 내가 먹던 김치 양념 묻는 것도 싫어하는데다가 양철 도시락 합을 3곱하기4로 눈으로 나누어 남은 반찬량 대비 치밀한 계획하에 섭취하던 나로서는 실로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벌떡 일어나 그 숟가락 주인놈의 명치를 잇는 힘껏 가격했다. 순간 교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그 놈은 우리 반 1캡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캡이었어. BGM. 아차,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스쳐갔다. 방과 후 뒷산 예매할로인가. 저 1캡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한 대씩만 맞아도 8대인데 얼굴만은 아껴달라 울부짖어 볼까. 갑자기 전학 간다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 염곡과 같은 찰나가 지나고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은 너였으면 너라고 얘기하지 그랬니? 왜 얘기 안 했어? 였다. 이걸 좀 더 좀 더. 비굴하게 해야지. 아니, 좀 더 감정 격해질 것 같지 그렇지. 않아요? 너였으면 너였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였으면 너였다고 얘기하지 그랬니? 왜 얘기 안 했어? 아니 이건 나의 바톤이잖아. 정말 이거 그거죠. 연기 그 못해. 발로 해 발로. REF의 찬란한 사랑 그렇지. 톤이죠, 이거. 그렇지. 널 떠나보내 헤어졌어. 그냥 보내는 거야. 아, 왜 그런 말이 나온 걸까? 순간 주변에 모여든 아이들이 동시에 빵 터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게도 그 1캠 놈도 터졌다. 너도 웃고 나도 웃고 하늘도 웃었다. 그 후로 오히려 그놈과 친해져 남은 학교 생활을 호가호위하며 지낼 수 있었다라고. 근데 그 짧은 찰나에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는 건 사실 격투기 고수인 줄. 본인도 모르는 네, 재능이 그러니까. 있었어. 그러니까 분노를 할 때만 되는 거지. 네. 그렇지. 나 이거 비슷한 얘기 있어. 네네. 되게 엄청 날라리 언니들이 그거 차림이 특이하잖아요. 뭐 눈썹부터 다 그렇지. 이상한 언니가 지나가니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언니들 뭘 보냐고.
뭘 꼬나봐. 우와. 이거 오는데 제 친구의 기지 예뻐서요. 언니 할말 그래. 그게 정답인 거죠? 흐뭇하네. 네, 뭘 꼬라봐라고 했을 때 정답은 예뻐서요. 오범답안이라고. 어. 예. 흐뭇하네. 흐뭇하네요. 훈훈하게 마무리. 미담이네 미담. 미담인가? 그 저기 무슨 신문에 그 색연필에 나올 맛반 얘기네요. 생활 정보. 누가 그 시비를 걸면 영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옛날에 한 10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2시간 내내 바다 위에서만 벌어지는 영화가 있어요. 상어랑 싸우고 막 그런 영화 기억 안 나. 오픈워터였나? 근데 그게 너무 예고편은 재밌게 잘 찍었는데 영화가 더럽게 재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 봤는데 제가 그때 영화관 수표 알바 하고 있었는데 표 받는 알바. 갑자기 영화관에서 그 영화 상영되는 영화관에서 아저씨가 튀어나오더니만은 내 멱살을 잡으면서 누가 이딴 재미없는 영화 틀렸어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이랬죠. 제가 안 듣는데요. 사장님이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팟빵 리뷰까지 하고요. 네. 본 얘기로 넘어갑시다. 추억의 필독도서와 소년소녀. 네. 저희가 어저께 대충 얘기를 했는데 필독도서는 무엇인가? 와리즈 필독도서.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고 필독도서 리스트를 뽑는 기관들이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러 군데가 있어요. 예, 원래 여러 군데예요. 어. 일단 교육부. 교육부에서 그럴만도 이제 하죠. 목록을 줘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대 추천도서 30선. 서울대에서도 하는구나. 맞아. 네. 항상 해마다 신문에 발표돼요. 그럼 교수님들이 하는 건가? 그러니까 그 교수들이 각 과에 한두 명씩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뭐 거예요. 과학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철학에 조금. 그런 사람들은 또 자기 밑에 있는 조교한테도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뭐 그러겠죠. 네, 뭐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뽑고 그 다음에 그 항상 주말 섹션이 좋은 조선일보 교육 섹션. 주말 섹션이 좋은 왜냐면 조선일보라고 그러지 마. 항상 함께 하는 교육 뭐 이런 식으로 토요일 날 섹션이 따로 나와요. 네, 조선일보는. 사실 조선일보는 늘 본판은 안 좋은데 섹션이 좋아. 예, 섹션이 되게 잘 돼 있어. 문화, 문화, 교육 이쪽 기사 뭐 논술 자료 이런 거 되게 잘 만들어주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만들었던 권장 도서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런 책들이 있는데 제가 장르가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네네. 자기계발. 자기개발 있죠. 자기계발 저희 때 유행하던 필독도서 자기계발 생각나는 거 말해봅시다. 그게 그거잖아요. 성공하는 10대 7가지 법칙 뭐 이런 거잖아요. 7가지 습관. 습관. 그다음에- 내용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 그건 좀 정서적인 거고. 그래? 자기 개발은 아니야. 그건. 자기개발 아니에요. 아들아. 머뭇거리기만 하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아 진짜 미치겠다. 졸라 머뭇거리고 싶네. 아니 그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대 꼭 알아야 될 뭐 50까지 그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해야 할 뭐 책 제목에 30까지. 10, 20, 30, 40, 50 다 있죠. 네. 그 다음에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 관련 책이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저희 때 그 말도 안 되게 혁신적인 유행을 했는데,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그래. 나 그 얘기 하려고 했어. 그래.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그놈의 치즈 진짜. 그게 쥐들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를 맨날 A라는 지점에 놔줘요. 근데 치즈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은 쥐들이 두 가지 행동 패턴을 보인다는 거예요. 맨날 치즈가 있던 자리에서 왜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기다리는 쥐가 있고, 이건 없어졌으니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다른 데 치즈가 있겠지 하고 다른 지점을 찾는 쥐가 있다. 우리는 다른 지점을 찾는 쥐처럼 없어진 거에 연연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짜증나요. 나는 책 읽은 거보다 지금 사카린이 얘기해 준 걸로 저 더 참 의미를 아는 것 같아. 그러네요. 마시멜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래 마시멜로 이야기. 그거 되게 유명하신 아나운서가 정지영 씨였나? 스윗 뮤직박스 했던 그분이시죠. 네, 맞습니다. 달콤 식구들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뻥으로 드러나가지고 막 곤욕을 치르지 않았었나요? 그분이 그때 학력이죠 이런 걸로. 학력이죠 네. 했어. 뭐 그 마시멜로 이야기도 뭐 별건 없어요. 참는 자가 2배로 먹는다예요. 그렇죠. 잘 참아야 한 줄로 하면 이거 참는 자가 2배로 먹는다. 넌 참을 줄 알아야 된다. 너의 고통은 훗날 2배로 먹을 거에 대한. 그걸 마시멜로에 빗대서 얘기한 거죠? 아니, 애들 가지고 실험을 한 거죠. 이제 뭐 마시멜로 안 나와요? 마시멜로를 네. 30분에 하나를 주는데 너가 만약 지금 이걸 먹으면 더 안 줄 거다. 기다리는 애한테는 더 줄 거다. 근데 이제 못 기다리고 먹는 애들이 있다는 거죠. 개소리예요.
제 생각은 뭐냐면 30분에 하나씩 주기로 했으면 쟤도 주고 나도 주고 똑같이 줘야지 왜 쟤는 참았다고 더 주냐. 뭔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얼마 전에 일본 TV에서 그런 실험했었는데 사람을 방에 가둬놓고 10초에 한 개씩 콩이 나오는 거예요. 한 개씩. 네. 그거를 먹으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걸 왜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뜯어. 나는 그 뜯어가지고 통째로 빼서. 아니 그게 아니고 방에 구멍이 나 있는데 거기서 콩이 한 개씩 10초 한 개씩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벽을 부수든지. 아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고. 룰 위반. 그래가지고요. 뭐 얼마 24시간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걸 하는 건데 못 버티더라고요. 못 버티죠. 네. 폐소공포증이 있을 거고. 네. 없던 것도 생기겠다. 네. 아니 난 자다가 한 움큼씩 먹으면 안 돼? 쬐끔하니까는 먹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 먹으면서 소화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먹다 보면 너무 질려가지고 못 먹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막 이렇게 쌓여 못 먹고. 그럴 것 같아. 나도 옆에 조리도구를 주든가. 그런 거 없어요. 이런 거 무조건 아니, 콩이랑 물만. 그러니까 자다가 깨서 콩은 열알을 먹는 건 괜찮은데 한 개씩 10초에 하나는 진짜 심리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 아니 그리고 하여튼 조선일보 추천도 있고요. 그리고 네. 그냥 권장도서도 있는데 이게 방학 때도 나오잖아요. 방학 때 왜 이렇게 갱지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맞아. 그랬어. 꼭 갱지였어. 그러니까는 방학에도 너희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학업 대신 독서를 해라. 그리고 그렇지. 그게 있었어요. 집이 가까운 한 7명, 8명을 팀으로 짜서 윤독조를 만들어줘요. 그래, 맞아. 윤독조가 뭐야? 저도 이런 건 처음 들었어요. 모르는구나. 이게 돌리는 거예요. 그거를 시행을 하는 학교가 있고 안 하는 학교. 우린 시행하는 학교인데 이게 만약에 책을 10권을 추천해줘. 그러면은 한 사람당 10권씩 사면은 만약에 8명이 있다 그러면 80권을 사야 되잖아. 그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8명을 조를 짜줘요. 그러면은 10권의 책을 돌아가면서 그걸 윤독조라고 하는 거야? 윤독. 윤회 세상할 때 윤이구나? 네. 그렇지. 돌려 읽는다. 하는데 집이 멀면 방학 때 애들이 만나기 번거로우니까 선생님의 주소지를 보고 대충 비슷한 애들끼리 조를 짜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네, 초등학교 때. 4, 5, 6학년 정도? 그렇게 해서 애들이 그 필독도서를 이렇게 한 텀을 가지고 다 일주일 간격으로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 명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필독 도서가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기본 소양을 쌓는 거지 그런 식의 이제 강제적인 아까 말했던 중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논술이나 왜 보면은 왜 언어 영역에서 보면 비소설 계열의 그런 거는 아니고 비문학 계열의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세계 명작들. 왕자와 거지. 그런 게 1, 2, 3학년 요 정도 상황이고 4, 5, 6학년은 조금 더 레벨업이 된 그런 것들. 그때 그런 거 많이 봤죠. 그리고 그때 이렇게 소년소녀 소설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소년소녀 소설? 왜 알잖아요. 소년소설 이렇게 돼 있는 거. 애들이 모험하고 막 톰 소여의 모험. 허클베리 핀의 모험. 그런 장르가 있잖아요. 무슨 어디 표류기. 12소년 표류기. 해저이만리. 그런 장르가 80일간의 세계 일주. 파리 대왕 이런 거. 네. 좀 흥미로운 딱 그 시기. 그거는 딱 그 시기 때 보기 딱 좋은. 그럼 소녀는 뭐야? 소녀는? 그러니까 소녀요? 소녀 거는 소공녀. 그렇지. 예, 소공녀 있고 근데 그 비밀의 화원. 네, 비밀의 화원. 그 애니메이션 좋았는데. 빨간 머리에. 그렇지. 완전 콜린. 좋았어. 완전 좋았어 그거. 근데 제가 그때 덕후 생활을 하게 한 빨강 머리에. 빨강 머리에. 딱 그 시기에 소설판. 그때 딱 좋아할 수 있어요. 키다리 아저씨. 그렇지. 키다리 아저씨. 완전 키다리 아저씨 들으면 하지원밖에 생각 안 나요. 그 얘기하려고 했어. 저는 이제 그 KCM 뮤직비디오 그래서 이제는 그 키다리 아저씨라는 단어를 들으면 하지원 얼굴 생각이 나. 나 이거 초등학교 때 봤는데 이게 굉장히 저한테 자극적이었어요. 키다리 아저씨가?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로만 돼 있잖아요. 상상의 여지를 많이 줬구나. 그리고 얼굴이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알아요? 키다리 아저씨네요? 키다리 아저씨 좋은 사람이잖아. 계속 돈을 주는 내용 아니야?
소년이라서. 약간 하지원한테 이렇게 돈을 주잖아 계속. 하지원한테 계속 안 보이는데도 그래, 그 진짜 건물 밖에 창문 밖으로 막 이렇게 지나가고 막 그 지나간 자리 딱 보면 봉투만 있고 막 그리고 다리가 졸라 길어가지고 손머신이 안 보여. 그래서 2층에서도 막 얼굴 보이고 막 안 보여. 다리 너무 길어가지고. 소년이어서 열심히 안 읽었어. 키가 2m 50쯤 되는 것 같아. 닥쳐 소년. 졸라 길어 키가. 아무튼 그 양반이 계신데 고아 소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주는 후원자인데 얼굴도 모르고 키가 크다는 것만 알아. 그렇지. 근데 그 아저씨의 조건이 나한테 편지를 써라. 그렇지. 너 영문과니까 문장력을 위해서 나한테 편지를 써라 그러는 거야 그 아저씨가. 그래서 편지를 맨날 쓰는 거야. 아저씨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친구네 삼촌이고 그 남자랑 결혼하면서 끝나. 그래. 이야. 근데 역시.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편지로만 돼 있는 거야. 그 아저씨한테 쓴 편지로만. 자꾸 이게 교조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이런 훌륭한 상상력을 사람을 자극하는 소설을 하지원 얘기밖에 안 하냐. 저한테 교조적으로. 그러니까 어린 우리한테 키 큰 사람이 옳다. 약간 이런 거. 사람이 옳다. 그런 거를 외모지상주의. 그렇죠. 남자는 키가 커야 된다. 그렇죠. 남자는 키와 돈이다. 그러게 영앤 리치. 네. 영앤 리치. 그리고 사카린 씨의 그 방금 내용 들어보니까는 그 시키다 씨가 약간 그 활자 변태가 있는 거 아닌가? 편지를 써나오고. 그리고 그 키라리 아저씨가 제가 어린 나이에도 약간 불편했던 게 결국은 어린 여자애를 잘 키워서 데려가는. 그쵸. 네. 나이 많고 돈 많은 아저씨가 잘 키워서 신부로 맞이하는. 근데 이제 그 어떤 소설의 결말을 생각을 해보면 마치 그게 행복인 양 그렇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옛날 작가들이 쓴 거니까. 옛날에 그런 작가들이 그쵸. 쓴 거잖아, 솔직히. 그렇죠. 후반부에 심리 묘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 친구네 삼촌을 만났는데 그 남자 되게 멋있어요. 막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근데 그게 자기인 걸 얘기를 안 하는 거지. 키다리 아저씨가. 아유, 능구렁이 같은 거. 아이고. 마지막에 내가 그 키다리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막 이런 것도 편지로 쓴다고. 이야. 그 시대는 어쩔 수 없어. 차라리 파리대왕 이런 게 낫죠. 뚱뚱한 애 몰아가지고 돼지로 본 다음에 죽이고 걔를 구워 먹으려 하고 약간 차라리 그런 게 오히려 이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그 소녀 문학과 아까는 4, 5, 6학년 때쯤에 있는 소녀 문학과 소년 문학의 차이가 저는 오히려 소년 문학보다는 소년 문학에 많이 끌렸던 게 그게 굉장히 모험. 앞으로 그 중학교를 살아가는 중고등학교 생활을 하는데 사실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 넘어가는 건 되게 무서운. 그래. 근데 그게 이렇게 약간 사회 무서워. 네, 약간 그죠. 공동체 생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인간의 거를 욕망. 그러면 안내 일기는 어느 쪽에 포함되는 거예요? 안내 얘기는 소녀 쪽이지. 소녀야? 아니, 그래요? 소녀 상관없이 전쟁의 참상. 전쟁의 참상. 저는 소년 문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도 이제 일기만으로 구성된. 그쵸. 그렇지. 그거 진짜 무섭잖아요. 무섭지, 진짜 무섭잖아. 아니 근데 그게 이제 무서운 이유는 걔가 너무 담담해. 그래. 그렇지. 예, 그게 무서운 맞아. 거야. 사실은 맞아. 엄청 무서운 일인데 담담한 거잖아요. 오늘 공습이 울렸다. 음. 그래서 이웃의 아저씨가 내 방 침대를 같이 쓰게 되었다. 뭐 비일상의 일상성에 따른 뭐 어떤 인간의 그러니까 체류성 영화에서 울지 않기 때문에 더 슬픈 거랑 비슷한 그래서 느낌이죠. 나는 어렸을 때도 이걸 과연 안내가 썼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어. 어린 마음에. 저는 어리니까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른이면 못 썼을 거다. 아니 나는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력이 좋아진 게 되게 막 중학교 들어서 좋아졌지. 이게 초등학교 시절에는 일기를 보면은 이거는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제 초등학교 일기는. 그건 다 그렇죠. 근데 어떻게 안내라는 사람은 이렇게 일기를 이렇게 문장력 있게 구사할 수 있는가? 독일 사람이잖아. 교육이 다른가? 그럼. 거기는 지금 우리가 7차쯤에 거기 한 17차쯤 돼. 뭘 모르시네. 그리고 거기가 어떤 동네인데?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이제 번역 그렇죠, 좀 만져졌겠죠. 예. 그런 게 있겠죠. 근데 하여튼 어린 나이에 왠지 이 안내 일기를 보라고 필독도서를 준 거는 그때 우리한테 되게 일기라는 게 큰 일이었잖아요. 그 초등학생들한테. 그러네요. 왜냐면 방학 때도 너 일기 꼬박꼬박 써라 이 얘기인구나 한마디로. 아니 그거는 방학 때도 큰 일이고 얘는 전쟁 중에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 자식아. 나 되게 불편했다고
하고 이 안내 얘기를 보면서 나 일기 쓰기 싫은데. 이 얘기가 나온 김에 일기 문학의 또 한 가지 있잖아. 난중일기라고. 그래 난중일기 안내 일기 그 다음에 백범일지로 넘어가. 그래 백범일지 막 이런 거. 아 진짜 일기 쓰는 사람들 진짜 씨. 나 되게 불편했다고. 이게 혼자만 보라고 혼자만. 근데 이 모든 거 다 초등학교 필독도서라니까요 이게. 네, 난중일기 백범일지가 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 둘 다 안 읽었어. 중학교 1, 2학년 때 백범일지 강조하고. 둘 다 안 읽었어. 백범일지도 책책책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나왔어. 책책책에 나왔어. 네. 둘 다 안 읽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기계발서와 문학 뭐 이런 걸 넘어가는데 저희가 1세를 풍미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야, 이원복 교수였나요? 네. 그게 진짜 뚜릅뚜뚜뚜 우리 그 걸어서 세계 그거 있잖아요. 그 걸어서 세계 속으로. 아. 김씨가 나레이션 하던 거. 그렇지. 그거요. 그 TV 지구 방송 이렇게 돌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방송으로 계속 오랜 시간에 걸쳐 보지만 어린 시절에 우리 90년 초반 다 그 만화로 세계 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맞아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가 아니고 먼 나라 이웃 나라 만화로 거기에 세계 나오는 여행을 캐릭터들 했어. 눈 밖으로 다 있잖아요. 피부 밖으로 눈 나와 있잖아요. 눈이 나와 이렇게. 있잖아.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리고 이렇게 빵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와요. 맞아. 1편이 프랑스 편이야. 아니, 네덜란드. 네덜란드니? 네. 2편이 프랑스인가? 네. 이게 왜냐하면 그 네덜란드 화란이라고 그래가지고 일본이랑 접하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그걸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맞아. 근데 이렇게 오면서 여러분은 유럽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지? 왜 이러면서. 그러면 얼굴 반쪽만 이렇게 내밀고 있고 막. 그랬더니 유럽이라는 나라를 뭉뚱그려 생각하기가 쉽지. 이러면서. 지금도 팔리고 있나요? 네. 컬러로 나왔어요. 네. 컬러 나오고 그분이 일본 편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후에 했죠. 그다음에 신의 나라 인간의 나라에서 인도도 갔죠. 일본 편은 재미없습니다. 네. 일본 편은 봤는데 재미없더라고요. 네, 좀 짜증나더라고요, 보는. 그리고 지금 그분이 굉장히 많이 까여요. 그렇죠. 지금 아주 그냥 이제 편향된 시각으로 그려서 세계사를 이렇게 한쪽으로 보게 하는 그런 게 심하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뭐 반대쪽에서도 그린 무언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그런 건 좀 아쉽습니다. 근데 결국은 인간이 그린 거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어린 나이에 그 프랑스나 뭐 이런 어떤 한 나라에 대해서 약간 개괄적으로 알게 하기에는 뭐 나쁘지 않은 컨텐츠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잘못된 정보가 있어서 나중에 그게 고착화가 돼가지고 계속 그냥 프랑스 하면은 그래. 왜냐하면 나는 먼 나라 이웃 나라 봤는데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라고 생각하기도 쉽지만 인간이 그냥 그것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먼 나라 이웃 나라에서 읽은 그거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게 그 이탈리아 편이었는데 실제 이탈리아가 그래가지고 이연복 교수님 옳은 말 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랬거든요. 나는 그때는 동독 서독 이거 얘기가 나왔는데 동독 사람들이 서독 사람을 놀리고 서독 사람이 동독 사람을 놀리잖아요. 맞아. 독일 편에 나오죠. 그게 나와요. 그 동독 사람들은 도이칠란드 편에 나오죠. 도이칠란드 편에 형광등을 가려면 몇 사람이 필요한가? 그런 거 나오죠. 유명한 농담이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명이 필요하다. 한 사람이 올라가서 이걸 형광등을 잡고 나머지 4사람이 밑에서 테이블을 돌린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농담이 이런 농담들을 한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한 페이지를 굉장히 많이 할애해서 동독서독 농담 이런 거 실어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프랑스 편을 특히 좋아했던 이유가 프랑스 편에서는 굉장히 먹을 거에 많이 먹을 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 뭐 초대를 받았을 때 뭐 그런 식사 순서까지 엄청 자세하게 돼 있어. 음식을 조금씩 덜어내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물에 넣고 끓인 요리는 가장 합급이다. 그래. 그다음에 적포도주는 소고기와 어울리고 백포도주는 생선과 어울린다. 뭐 이런 되게 기본적인 개념. 물에 넣고 삶으려면 포도주에 삶아야 된다. 그렇지. 그런 거를 맞아. 그럼 고급이 된다. 근데 그게 이렇게 만약에 책 두께가 뭐 한 2cm 정도 된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두껍진 않지만 그러면은 거의 내가 봤을 때 한 0.5, 그러니까 한 4분의 1 정도를 그 음식 얘기에 다 투자가 돼 있어요. 프랑스는. 그래서 그죠.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포도주에 대한 개괄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만들었고. 나중에 그 와인 만화도 그리시잖아요. 네. 근데 어쨌거나 우리 어렸을 때는 그 만화밖에 없었으니까. 그다음에 학습 만화가 한번 붐이 확 일어요.
그러면서 제가 봤던 게 능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던 만화로버는 조선왕조 500년, 만화로버는 고려왕조 500년, 그렇지. 만화로버는 폭풍의 언덕. 만화로버는 사시남정기, 만화로버는 홍길동정, 만화로버는 구운몽. 이런 식의 만화들이 엄청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도 역덕의 끼가 있어서 그게 진짜 일세를 풍미했어요. 그 90년대를 그 만화로 보는 시리즈. 누나 근데 그 회사 지금 뭐 하는지 알아요? 그 회사가 Y 시리즈 만든대요. 궁금한 이야기 Y의 모회사예요. 우리도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전통과 역사가 있는 네. 출판사더라고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그 Y 그거 자회사 개념이가 맞죠? Y 그런데 그거 졸라 많잖아요. 그거. 그쵸. 네. Y도 엄청 많이 지금 팔렸죠. 초등학생들 그 올라가잖아.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유행이잖아요. 그거 나도 사고 싶더라 그 책. 아 읽어보셨어요? 아니 읽어보자. 그 책 재밌어요. 나 재밌을 것 같아. 궁금하더라고 나도 재밌어요. 진짜. 네. 진짜 많잖아 그 책. 근데 그거를 재밌어요. 하던 역량이 이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력이 있는 회사인 그러네요. 거죠. 네. 아. 그러니까 사실 그 학습 만화 시장이 두 가지의 니즈를 이제 충족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는 엄마의 니즈. 그렇지. 내 아이가 읽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걸 충족시키고 두 번째로는 아이가 재미있는. 그렇지. 그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엄마랑 애랑 서로 바라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90년대잖아요. 그러면은 90년대라고 해도 그렇게 집에서 막 전집을 놓고 살거나 막 아니면은 예. 막 책을 뭐 사고 싶을 때 풍족하게 사거나 이런 게 많이 안 될 시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에 비해서. 그렇죠. 2000년대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뭔가 책을 사서 본다는 거 자체가, 그러니까 집에 있는 책을 몇 번이고 꺼내볼 수 있는, 그리고 저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 한 10번은 넘게 읽은 것 같아요. 그 프랑스 편이랑 도이츠 편 엄마가 2권 사준 거를 몇 번이고 읽었는데. 전권도 아니고. 엄마가 딱 2권만 사줬어요. 제일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걸 우리 엄마도 뽑아줬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만화로 보는 이게 정말 그거 두 개를 다 충족을 한 거예요. 나도 그쵸, 만화로 돼 있으니까 몇 번이고 내가 보는 거야. 쉽게 읽고. 학습 만화인 거죠. 그러면서 엄마도 뭔가 역사 이러니까 사주고 싶은 거지. 근데 내용은 너무 다이제스트에다가 쓸데없는 농담이 많아갖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읽어보면 이 얘기가 맞았나? 근데 그게 조선왕조 500년 이런 걸 보면 왕별로 이렇게 처음부터 끝에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요. 네. 쭉 정리를 해서 태정태세 문단세를 아주 원활하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역사 굉장히 좋아했고 이런 그 학습 만화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도서관, 학교 도서관이나 왜 이렇게 그때는 이동 도서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맞아. 트럭, 차 네, 트럭. 네, 네. 있었죠. 뭐 있었습니다. 화요일 금요일 날 온다. 그럼 뭐 화요일 날 빌린 책은 금요일 날 반납해야 되고 뭐 금요일 날 빌린 책은 화요일 날 반납해야 된다. 이런 그쵸. 룰이 있는 책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한 권에 몇백 원 이렇게 해서 빌려줘요. 엄마가. 맞아요. 그럼 막 그날 이만큼을 빌려오는 거야. 그러면 정말 타임어택에 걸려있죠. 예. 그렇지만 그거를 정말 타임어택이 있으니까 미친 듯이 보는 거예요. 그 맞아요. 며칠 그렇죠. 동안. 금요일날 무조건 갖다 줘야 되거든. 네, 내용이 부실하다 해도 결국 그러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그거는 위한 맞아요. 인문서로서의 네, 그거 맞아. 뭐, 근데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무슨 잔치상이 계서 봉이 낌설다는 편이었나? 근데 잔치상에 콜라를 올린 거야. 그러니까 막 얘기를 아니 이 관장 같은 건 뭐야? 그러니까 이거는 서양 놈들이 먹는 것인데요. 막 이렇게 먹어보니까 어이 너무 달다. 막 이런 드립들이 이거 너무 역사적 고증이.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당연히 본인을 이제 무시했죠. 웃기려고 한 건데 그때는 엄청 많이 웃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진짜 어렸을 때 그거를 한번 봐가지고 전체적인 개괄을 익혔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때 저는 솔직히 안 외우고 넘어간 스무스하게 역사 시간 그 시험 공부를 넘어간 느낌이 있거든요. 뭐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여담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애들 대상의 수학책을 있는 그림을 제가 그렸는데 사파를 그렸는데 아직 출간은 안 됐는데 보면 아까 콜라 드립 했잖아요. 드립을 넣긴 넣어야 돼. 왜냐면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고용된 그렇죠. 거거든. 애들이 재밌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초등학생이 봤을 때 재밌어 할 만한 그 수준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맞아요. 똥하고 방구 얘기하면 좋아하는데. 그렇게 어리진 않아. 그러면 좀 어렵다. 초등학교 고학년 약간 이런 거라 가지고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괜히 유치하게 하면 유치하게 할 것 같고 너무 고찬으로 하면 이해를 못 할 수 있고 막 그러니까. 아재 개그 해야지 뭐 말장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컨텐츠 만든 사람의 뭐 입장도 되게 힘들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죠. 일단은 뭐 주변에 이제 몇 분 그런 쪽 일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굉장히 돈이 된다. 네, 이거 굉장히 돈이 되고 그리고 그 뭐 어쨌건 엄마들이 예전보다 더 학구열을 불타기 때문에
그리고 점점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그럼요. 만화까지는 아니었는데 직영사였나 예림당이었나 이런 출판사에서 사파가 굉장히 많은 명작 그 시리즈를 냈어요. 그러니까 그림 반 글 반인데 제가 그때 그 시절에 엄청나게 겉표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봤던 게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 작은 아씨들이 진짜 엄청나게 봤죠. 그게 사파가 좋아야 됩니다. 내 자매를 내 자매의 드레스 보는 맛이. 그렇지. 옷을 잘 그려야 돼. 그리고 엄마 아빠 그리고 남주 뭐 여동생이랑 결혼하는 남자 등등 그냥 저희의 종이 남친들. 그렇지. 종이 남친. 초디네요. 그게 초디. 약간 그 미국 그때 그런 남북전쟁 개척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옷을 굉장히 레트로하면서 그런 거를 잘 그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표현. 아빠가 남북전쟁에 그 노예해방 쪽으로 가가지고 전쟁하고 계셔서 아빠가 없고 엄마랑 딸들만 있는 집으로 나오거든요. 설정이. 근데 너무 재밌어. 근데 그 와중에 신문물, 스케이트를 타다가 연못에 빠지고. 그래. 우와. 막 이러는데 그게 되게 급박하게 잘 그려져 있어야지 몰입이 되잖아요. 정신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건이 아주 사건이 그냥 많아. 계속, 왜냐면 딸이 4명 있으니까 이 4명한테 사건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글 쓰는 걸 되게 좋아하고 책 보는 걸 좋아해갖고 그 집 둘째 딸이 소설 공모를 하는데 맨날 떨어지고 하다가 붙는 걸로 나오거든요. 내 얘기 같은 거야. 감정이입을 했구나. 걸 좋아하죠. 그 둘째 딸이. 나의 미래 같은 느낌? 그러니까는 그 4명 그 타입에 거의 쬐끔이라도 내 모습이 하나는 들어가 있어요. H.O.T 같은. 그렇지. 너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해봤어. 너가 어떤 아이인지 모르지만 이 4명 안에 너가 한 명은 있을걸? 약간 이런 느낌. 그쵸. 저는 그 시기 때 이제 해저 이만리. 해저를 봤는데 해저 이만리에 있는 사파는 대부분 어둡습니다. 해저잖아. 어쩔 수 없어. 해저 이만리는 물고기를 또 어떻게 그리느냐. 그 대왕문어 뭐 이런 거 얘기 나오거든요. 맞아. 그래서 해양 생물을 어떻게 그리느냐.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파는 아니지만 그림이라고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따개비 한문수거를 미친 듯이 봤습니다. 따개비 한문수거. 미친 듯이 봤어요, 진짜. 5번인가 6권까지 있잖아요. 6권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 집에 5권까지 있는데. 저 끊어지라 그게 또. 그렇죠. 제본이 별로 안 김영사인가 좋아. 그런데 제본이 그지 같아. 네, 그래서 그거 안 끊어져 본 애는 없어요, 진짜. 그 따개비 하면서가 산지면 무조건 제본이 끊어지게 마련. 그리고 표지가 이게 비닐 코팅된 건데 맞아. 오래 보면 이렇게 비닐과 종이가 분리가 돼요. 뜯어서 기포가 생겨. 떠가지고 이게 벗기고 싶잖아. 맞아, 벗겨요. 근데 벗기면 컬러가 뜯어져. 맞아. 그렇지만 벗겨. 왜냐하면 그거를 이길 수 없어. 그리고 이걸 봤다면 맹꽁이 서당도 봤을 거야. 맹꽁이 서당. 이것도 완전 재밌어. 그 옛날에 린 씨랑 그 날바에서 무슨 그 따개비 한문수거 할리우드 버전 가상 캐스팅하고 막 그랬잖아요. 아빠 역할 브루스 윌리스라고. 그거랑 그런 거 되게 많았는데 그거 브루스 윌리스 똑같잖아.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되던 친구로 묶은 거 있잖아. 뭐 꺼벙이. 꺼벙이. 와, 이거 진짜 우리보다 더 윗세대잖아요. 저 그거 봤어요, 저희. 저도 많이 봤죠. 그다음에 뭐 뚱딴지 독도야 놀자 뭐 이런 거. 뚱딴지. 그 꺼벙이의 그 머리 한쪽이 없는 게 그거잖아요. 뭐 500원밖에 없어가지고 이발비가.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뿅뿅 이렇게 두 개 서 있고. 네, 그래서 500원만큼만 깎았다고. 그래서. 맹꽁이 서당도 내용 엄청 길어요. 막 걔들이 천렵 가가지고 민물고기 잡아가지고 고추장 풀어가지고 못 끓여 먹고 애들 바위에서 막 누워서 자고 훈장님한테 혼나고 막. 그 꺼봉이 그런 거 나온다. 그거 엄마가 떡볶이 해주셨는데 양손으로 먹으려다가 동생한테 다 뺏겼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딱 그 초등학생이 좋아할. 제가 그런데 4학년 때인가 5학년 때 6학년 때 기억이 안 나는데 94에서 6년 사이에 삼국지 60권짜리인가. 그거 80권이에요. 80권이에요? 네. 그게 요즘에 그 드립으로 많이 나오는 그거잖아요. 목 잘리고? 예. 그러니까 드립 생성 그거가 다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80권짜리. 네, 맞습니다. 만화로 80권이에요. 만화로 80권이에요. 대박이다. 나름 알차요. 그 작가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었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또 그 80권을 다 구비할 수 있는 그게 엄청난 데이트를 쳐가지고 막 신문에 그 왜 밑에 광고도 막 소년 한국일보 딱 피면은 왼쪽 아래에 그 전면으로 해가지고 그 책이 쫙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가격 정책 뭐 20권씩 사면 얼마 80권 전체 사면 얼마 뭐 그래가지고 뭐. 근데 그게 처음에 나올 때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온 게 아니고요.
이렇게 사람 쪼이는 맛으로 이렇게 막 10권씩인가 20권씩인가 이렇게 발매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막판에는 다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집에는 사실은 딸내미 2명밖에 없어서 굳이 그렇게 삼국지에 대한 니즈가 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친척집에 아들내미 2명씩 있는 친척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집이 너무 이게 부담스럽잖아, 그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80을 논아서 샀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돌려보는 거야. 근데 아버지들도 그게 재밌잖아요, 삼국지가. 삼국지 아버지들 좋아하니까 그거를 이제 20권씩 30권씩 이제 그때 당시로 보자기라 그러죠. 이게 보자기에 어머니가 이렇게 싸가지고 자 우리 집은 1에서 20권을 다 봤으니 이제 큰 이모 댁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그쪽에서 이제 넘기고 해가지고 봤던 기억이 나. 제가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요. 60권이고요. 60권 맞지? 이 작가님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일단 이 작가님이 철인 28호 만든 사람이에요. 일본 일본 작가예요. 이분이 요코하마 미치테루라고 하여튼 철인 28호, 요술공주 셀리, 자이언트 로보, 육신합체 감마즈, 수호전 뭐 나중에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막 이런 것도 다 하시고 그 계열이 또 엄청 길졌다. 그래서 이 60권짜리 하면서 삼국지 갑자기 그 해가 붐이 불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요즘에 문제가 되는 이문열의 삼국지인가 아니 거기에 그 광고 첫 줄에 뭐라고 나오냐면 뭐 삼국지를 3번도 읽지 않은 사람과는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 했다. 뭐 이런 거라 남자라면 한술에서 책을 읽어야 한다. 뭐 이런 거 이게 문구로 나오고 그다음에 다 살아 이거야. 엄마한테 공포 마케팅을 조장해. 네 아들이 삼국지를 안 읽으면 남들하고 얘기를 못 한다. 근데 그게 나는 삼국지의 대인 기피증이 된다. 다른 얘기가 별로 생각 안 나고 달기가 얼마나 예쁠까 그런 거나 그거 있잖아. 왜 그건 봉신년. 봉신년이지 그거는. 왜 그 동탁인가 그 배에다가 초선. 왜 그 심지를 꽂았더니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배에 기름 죽고 나서 그렇지. 그런 자극적인 것만 생각나. 그 정도로 이제 기름지게 살았다는 거지. 아니 근데 그 삼국지에서 보면은 그 만화 삼국지는 또 우리가 상상만 했던 그 초선과 초선. 그다음에 그 약간 오의 그 2명의 그 미녀 있잖아요. 대교와 소교. 그 미모가 도대체 어떨까? 막 이렇게 우리가 늘 상상만 하던 사람을 이제 그렇게 그려주잖아. 그렇죠. 그게 만화의 묘미인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물론 그 이문열님의 삼국지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 이문열님의 삼국지 거기 첫 줄 앞부분에 보면은 과거에 있는 그 옛날 그 사람들이 유비나 관우장들이 그렸던 그 그림이 있는데 무슨 귀가 막 여기까지 오고 막 근데 유비 귀 길다 그래가지고 목 밑까지 막 내려오고 그래 그런단 말이야. 유비의 뭐 팔이 무릎까지 닿았다 뭐 이런 그게 있잖아. 무슨 귀만 딱 빰 때리면 귀로 막 이렇게 막 휘잉 감길 것 같아 막 말도 안 돼. 팔이 무릎까지 와요? 그 정도로 팔이 길다.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 후대에서 뻥이 세. 후대에는 자꾸 이제 그 무속신앙 분들이 신격화를 자꾸 해가지고 아마 사파가 그렇게 된 그리고 또 그 코에이 계열 게임에 보면은 멋있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코에이 게임은 또 원리 원칙이 미화가 원리 원칙인데 원리 원칙 개쩔어요. 그 원리 원칙이 뭐냐면 코에이 안에도 잠깐 게임 얘기 좀 하자면 이제 코에이 안에도 삼국지의 사파를 그리는 그 지부가 달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여태까지 삼국지가 뭐 예를 들면 16탄, 17탄에 뭐 코에이에서는 삼국지 그 외에 외전격으로 뭐 조조전, 연걸전, 머시기전 뭐 이런 거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캐릭터의 얼굴이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조조를 그림에도 여태까지 있었던 코에이 게임으로 나온 모든 조조들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 달라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른 게임이니까. 그런데 같은 인물을 표현하는 함에 있어서도 항상 최신의 트렌드를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정도로 어떤 삼국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회사다. 뭐 이런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작가주의, 정신 뭐 이런 걸 지킨다.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자기네 고집인 거죠. 예, 그렇죠. 뭐 좋든 나쁘든 간에 나름의 장인 정신. 그렇죠. 하여튼 그리고 어쨌든 그 만화를 보면은 그 만화가 진짜로 잘 정리돼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그치? 그게 또 잘 팔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그 삼국지 만화가 방영이 됐어요. 애니메이션으로. 예, 그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안 봤어요, 저는. 뭐, 유비, 관우, 정비,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형제 뭐 이런 노래 이런 이제 애니메이션인데 이 애니메이션도 엄청 깁니다. 근데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는 방식이 전 나중에 알았어요. 모든 역사물 진행 방식은 다 이런 거구나. 우선 누가 나오잖아요. 일단 이름부터 나와.
사람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자막으로. 누가 이렇게 막 나오면은 그 밑에 누구 뭐 예를 들면 손권 뭐 그다음에 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어디에 호랑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누구의 동생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의 나이 16. 박년. 박년. 그러다 막 그 배경 같은 그 내용들도 막 황건적 막 이런 거 막 나오고 막. 그리고 이게 등장 인물마다 고정적인 배경이 있어. 그래. 그치. 돌려쓰기. 아주 대박입니다. 이 배경이 나오면은 의심할 것도 없이 조자룡이다. 네. 그러니까 저희 때 그러면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갔을 때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 히트를 쳤어요. 그게 몇 년도지? 대충. 이제 2002년 아니야? 중3 때 중2 그러니까 때인데? 2000년, 그러니까 거의 2000년 초반 때요. 2000년 초반 때 그게 유행을 하면서 그 시기에 맞물리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만화로 나온 게 있어요. 그래, 맞아. 그게 이제 그 요즘에 권혁수 씨가, 권혁수 씨가 디오니소스 하는 그때 책이 진짜 인기가 많았어. 책이 히트를 치고 그 책을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SBS에서 방영을 했죠. 올림포스 가디언이라는 이런 거 방영을 했는데 G.O.D 김태우 씨가 주제곡을 불러요. 맞아요. 그 노래 또 끝내줍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노래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게 교훈적인 내용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래, 아주 그냥 야해요. 이렇게 말하면 남북리스트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별별 남북군들이 다. 그러면서 이제 요런 책들이 있는가 하면 수학 귀신이라고 이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수학책인 거예요. 이거 좀 유명한 그건데. 수학 귀신 그다음에 애들이 뭐 미분 귀신이 나타나는데 적분 귀신이 미분 귀신을 적분해서 뭐 날렸다 뭐 이런 거예요. 죽여버리고 싶다 진짜 그 귀신다. 재령하고 싶다. 그거랑 그다음에 같이 유행하던 게 애들한테 뭔가 그 학문에 흥미를 느끼게 하려고 소피의 세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철학 쪽. 소피의 세계. 근데 이렇게 따지면 이제 철학 라인으로 들어가면 사실 일세를 풍미야. 논리야 놀자.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 놀자. 논리야 즐겁네 뭐. 그다음에 3개짜리 있어요. 세 번째 거까지는 안 봤어. 반갑다 논리야. 반갑다 논리야가 1권이야. 안 반가운데. 근데 그거를 근데 그거 재밌어요. 처음에는 멀리했어. 그리고 그거를 집에 엄마들이 다 사줬어요. 3권짜리 부담이 없으니까. 왠지 이걸 사주면서 나는 우리 애한테 할 도리를 다 했다. 약간 이런.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지 연역법과 귀납법. 그게 되게 이 책이 제일 처음에 그거 나오지. 재밌는 게 뭐냐면 약간 그 소설 같은 스토리가 있고 이 스토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해설이 있어요. 이 스토리에서 이런 논리적인 추론 방식이 여기 이 스토리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애들한테 그냥 그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피스트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그 거북이와 아킬레스가 뛰면 거북이를 절대로 따라잡을 수 없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 철학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애들이 보기 쉽게 해주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일세를 풍미하고 나서 한동안 없다가 이제 그 소피 이게 나오면서 또 한 번 빵 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저가 좀 나이 먹었을 때는 피노키오는 사람인가 인형인가라는 그런 책이 또 한 번 나와요. 나 이건 읽었어. 그게 약간 그거잖아요. 뭐 존재론이나 뭐 존재론인지 뭔지 하여튼 여기에 있는 뭐 탁자가 1000년 후에도 탁자인가. 뭐 그런 걸로 해서 선생님이랑 애들이랑 그 토론을 하는 거예요. 피노키오는 인형인가 사람인가를 두고 계속. 거기다 이제 뭐 튜링 테스트 같은 거 막 나 얘기 나오고 뭐 그런 거죠. 매트릭스 같은 얘기네요. 이렇게 하는 책들이 있는가 하면 보기만 해도 눈물이 나는 책들 있죠. 저번에 언니가 제 단발머리를 두고 얘기했던 몽실이 언니. 몽실 언니. 몽실 언니? 몽실 언니. 책 제목이야 그게? 그러니까 식모살이 하는 그 어려운 시대의 언니들, 봉순이 언니, 뭐 그런 언니들이 많았어. 있어요. 언니들이 많았어. 그러면서 되게 유행했던 게 저 TV 동화 행복한 세상을 책으로 묶었어요. 맞아. 그거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슬퍼. 근데 신파 오브 신파예요. 그렇지. 근데 나는 연탄길 막 이런 거. 약간 사적인 얘기를 하자면 그런 언니들 얘기를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잖아요. 그다음에 막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나는 그게 남의 얘기인 줄 알았어. 그다음에 이 모든 게 그냥 창작인 줄 알았어. 근데 야 이게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옛날 농구하셨잖아요. 근데 아빠 이제 농구하면서 이제 대학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희대 앞에서 이제 하숙을 하는데 우리 큰 고모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대요. 우리 아빠를 보려고. 근데 우리 고모는 우리 아빠를 대학교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학교를 안 가고 그 어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야. 누이들의 희생으로 그래, 생각한 그게 거지. 다 언니야. 무슨 봉순이 언니 뭐 이런 몽신. 그래, 되게 많은데 대박은 그때 뭐 우리 아빠 그러니까 아는 선배가 약간 남봉 기질이 있었나 봐. 그래서 술을 먹고 어디에다가 뭐 하여튼 외상값이 있었나 봐. 근데 그게 우리 아빠 외상값인 줄 알고 우리 고모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러 번 손목시계인가? 뭐를 준 거야. 자기가 돈 벌어서 한 거를. 자기 이제 동생이 그건 줄 알고. 그런 막 슬픈 얘기들이 도처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남동생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본인이 뭐. 희생한 누이들. 그래, 그런 게 진짜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니. 우리 엄마도 그래. 그래, 많지. 다 그렇더라고. 다 그땐 그랬어. 그리고 원미동 사람들. 우리 집에 있죠. 네. 그런 것도 필독도서였어요. 짜장면은 모르겠다. 안도현 작가 건데. 연어 뭐 이런 거랑 뭐 이런 거. 모르겠다. 안도현? 시인 안도현 아니야? 시인. 예. 네. 짜장면이라고 되게 변두리 짜장면집에서 생기는 그런 그냥 다 솔직하게 좀 구질구질하고 우동 한 그릇 슬퍼, 이런 거 있지 않았어? 너무. 약간 소시민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읽으면은 이제 그때 이제 사실 그때 읽었잖아요. 읽으셨어요? 네네. 연어. 그 읽으면 든 생각은 우리 엄마한테 잘해야겠다 뭐 이런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옛날에 힘들었겠다 이런. 난 그런 생각을 나는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 아니 왜냐면 스토리 라인이 약간 그런 거야. 뭔가 어려워. 다들 사람들이 등장 인물이 다들 어려운데 정보가 문제야. 그리고 그래. 나 그 생각 엄청 했어. 왜냐면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니라 사회가 이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압축되어 있는 게 6남매였어요. 저희가 보기에는. 6남매. 똑 사세요. 맞아요. 6남매 둘째 누이가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남동생 중학교 보낸다고 공장. 그렇지. 가발 공장 같은 데서 막 그래, 일하고. 첫째 아들 이름은 창희, 둘째 수키. 수키, 준이, 두이 이렇게 나잖아요. 네, 준이 학교 보내겠다고. 그래. 근데 막 공장에서 일하는데 집에 돈이 없으니까 대학생 하숙생을 들인 거예요. 그래. 근데 내가 공장 다닌다는 얘기를 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동생들한테 교육시키는 거야. 누나 회사 갔다 와요라고 말하라고. 누나 공장 가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학생이 지금 내 여동생도 구로공단에서 일하고 있다고. 다 우리는 누이들의 희생으로 대학 가는 거라고. 그런 거 절대 디지털 단지죠. 지금 현 디지털 단지 전 구로공단. 구로공단은 구로공단이야. 어디 디지털 단지라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불쌍하게 그걸 가엾다고 생각 안 한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의원님 댁에 그 유모를 하러 다녀요. 맞아. 그 집에 언니가 똑단발 그 언니가 있어요. 그 집 아들이랑 약간 러브라인이 있는 정말 전형적인 경상도 사투리 쓰는 식모 언니. 그런 게 많이 압축되어 있던 드라마였죠. 여기서 이제 맞이까지 얘기 나오는 거죠? 아니요. 거기까지 안 가고요. 내가 얘기하면 돼. 지금은 되게 비난받는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우리에게 필독도서였던 게 있어요. 오체불만족. 맞아. 그때는 정말 일세를 풍미했어요. 지금은 이제 오체 완만족이라고. 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비웃음을 샀죠, 사실. 오체 대불륜. 오체 대만족. 막 이런 식으로 대만족. 사람들이 얘기했었습니다. 예. 뭐 제가 이게 사실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하여튼 그때 이제 댓글에 막 그런 식으로 달렸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책이 나오고 읽었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했는데 지금 저도 진짜 그때 읽고 세월이 지나고 나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거인 거죠. 사람은 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비슷한 일로 그 127시간이라고 영화 있잖아요. 그 산에 팔 껴가지고 팔 잘라가지고 그 사람도 막 결국 뭐 와이프 폭행하고 막 그런 사건이 진짜요? 네. 그리고 그때 그 여학생들의 마음을 일렁이게 했던 한비야. 사람의 딸. 지도 밖으로 행군하란가? 네,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막 걸어서 뭐 지구 세 바퀴 반. 제가 진짜 한비야 씨 책을 진짜 좋아했어요. 저 거의 다 읽었는데 진짜 그게 고2 진짜인 줄 알았지. 아니 고2 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진짜인 줄 뭔가 이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전에 고2 때쯤에 그분의 그 중국 얘기가 있어요. 중국 건물로. 중국 건물을 읽으면서 그때쯤 무슨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하지? 그 생각을 하고 그러다 다시 이제 옛날 걸 읽었는데 살살 이게 뭔가
기분이 안 좋아. 아. 그때부터 안 읽기 시작했거든요. 난 그 사람 얼굴이 싫었어요, 그냥. 나는 근데 가는 데마다 뭘 그렇게 연애를 해. 그게 그래. 그 바람의 딸 그게 가는 데마다 연애를 해 이분이. 그 대륙마다 한 번씩. 연애도 엄청 위험해. 대륙마다 한 번씩. 반군의 지도자 뭐 이런 반군의 뭐 뭐시기 뭐. 포비든 러브구나. 네. 근데 그분이 되게 TV 강연 쇼 이런 거 있잖아요. 엄청 나와가지고 시대를 풍미했죠. 그리고 여자애들이 그 버킷리스트에 대학생이 되면 난 배낭여행을 할 거야. 혼자 갈 거다. 맞아요. 혼자 갈 거다. 막 이런 게 이렇게 붐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여행을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난 그게 싫었어. 여행을 안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견문이 짧고 맞아. 넓은 세상도 모르고 아니 나가서 넓어질 견문이면 너 지금도 그렇게 속 좁게 얘기 안 해. 그렇지. 야, 이 속 좁은 놈아. 야, 정말 우리 민 씨는 정말 녹음을 하면서 몇 번이고 자기 와이프에 대한 탐보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때 그런 걸 읽고 저는 오히려 배낭여행을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했는데 나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이 사람 잘난 척을 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 뭐 얼마나 잘났나 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이 여자가 하는데 나는 못해. 약간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 그런 의도로 쓴 건 아니겠지만. 호승심으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이면. 전 그냥 표지에 항상 그 아주 뭐 얼굴이 나오잖아요. 아 그거 약간 그거야. 그 절벽 같은 데서 막 바람을 막 이러면서 막 굉장히 스카프가 날려야 돼. 난 멋있어. 난 그러니까, 바람의 딸이야. 난 바람의 딸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표지만 보고 읽기 싫은 그런 거 있잖아요. 대표적인 작가가 한비아였어요. 그 사람도 비아도 자기 본명도 아니라 그거 자기가 세례명? 자기가 지은 거야. 지은 거고 얼굴 나와서 제일 짜증났던 게 7막 7장. 칠막 칠장은 진짜 2003년인가 2002년을 풍미했어요. 그게 무슨 책이야? 홍정욱의 칠막 칠장이라고 미국 유학기. 누군지도 몰라. 남궁원 씨 남궁원 아들이야. 남궁원은 누구야? 남궁원 씨라고 옛날에 유명한 저기 영화 배우가 있어. 원로. 남궁원 씨 그 옛날 북바라보빠 그 아저씨 아니야? 아니야. 그거 남보원이고 이씨. 말고. 남보원이고. 고동소리 막 카메라에다 붙이고. 야, 너랑 나랑 개그 콤비야? 그거 있잖아. 왜 헤럴드 코리아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짜증나서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예. 내가 너랑 나랑 개그 콤비냐고 그래서 물어본 거야. 알고 있습니다. 홍정욱 씨 얼굴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세를 풍미한 제목이 있어요.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었어요. 근데 그분의 인생담이죠. 되게 어렵게. 그래. 그 저기 뭐지 뭐 가스통 배달하시고 저도 그거 읽었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내가 그 책이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 제목은 그럴 수 있고 내용을 읽어보니 진짜 이분한테는 공부가 제일 쉬웠구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내가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내가 그 책을 언제 받았냐면 고2 때인가 이렇게 받았어. 누가 줬냐? 우리 엄마가. 그럼 이 얘기는 뭐야? 공부해라 인마. 그렇지. 난 그게 기분이 나쁜 거야. 이 자식아, 공부가 제일 쉽다지 이 자식이 공부를 못하네. 그러니까 당신이 어떻게 힘들게 사셨고 이거는 나는 좋다 이거야. 근데 당신이 이런 책을 내므로써 전국에 그냥 멀쩡한 집안에서 산 자녀들이 다 역적이 되는 거야. 너는 이렇게 아빠가 삼시세끼 밥을 다 먹여주고 너 가스 배달도 안 하게 해주는데 공부를 안 해? 이 책을 읽어보아라. 약간 이렇게 되니까 승질이 나더라고요. 자, 뭐 부모 디스 한 시점에서 한번 끊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너무 우리나라에 실존하고 있는 인물도 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저 그리고 사과할 게 있는데 제 백범일지 이런 거 안 읽었다 그랬는데 제가 원래 역사 관련된 책을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막 저보고 막 너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백범일지 꼭 읽어야 돼. 저 진짜 그런 거 못 읽어. 한껏 지금 시니컬해졌는데 한번 쉬었다 갑시다. 네. 저도 안 읽었어요. 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알지만 자, 그만해. 읽지는 않았다. 그만해. 다음 시간에? 일기는 일기장에. 다음 주에는 이어서 필독도서 뭐 못했던 얘기 뭐 그냥 필독도서 아니더라도 책 얘기할 테니까는 여러분의 추억 있으면 팟빵 리뷰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니 아시겠죠? 저희가 그런 이동진의 빨간 책방 이런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끝.